29회 또 연애는 바깥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요 너무 잘하네. 야, 주제에 딱 맞게 이제 오프닝을 준비를 하네요. 또 연애는 바깥이다. 야, 이 정도만 들어도 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한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렇죠, 간결하고 심플하게. 네, 준비를 또 하셨네요. 네, 네. 또 나오셨네요. 또 네. 나오셨고. 오늘 주제가 뭔지 네. 알 수 있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네. 제목이 뭐죠? 오늘 주제는 또 오해영 열풍이죠. 네. 네, 잠시 후에 얘기해 볼 텐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부를 오늘 잠깐 뭐 이렇게 이번 주 이제 좀 연예 이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예정인데 맞습니다.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박유천 씨 사건이에요. 박유천 씨. 이태용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좀 찌라시라고 하나요? 그게 계속 돌더라고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죠.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랑 똑같이 오죠. 찌라시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건을 가끔 따라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지난 네. 4일날 이제 박유천 씨가 강남에 한 이제 뭐 유흥주점에 갔다. 요거는 경찰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니까 네네네. 유흥주점에 가서 뭐 술을 마시고 이제 뭐 접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재밌게 노시고 이렇게 하신다 봐요. 네. 근데 이제 한 6일 있다가 10일쯤에 네. 그 강남 경찰서에 고소가 들어오고 네네. 그 여자분이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상무 씨 사건과 초반 구도는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네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증거물로 본인의 네. 속옷이나 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제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JTBC에서 처음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손석희 앵커가 직접 코멘트를 이렇게 멘션을 뭐라고 하셨대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 박유천 씨 이름도 거론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고소가 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박유천 씨 소속사에서는 보통 이게 고소장이 날라오면 네. 회사나 개인이 받잖아요. 네. 소장을 네. 받아가지고 뭐 출두해라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고소장이 안 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고 이 JTBC 측도 뭐 경찰에서 이걸 확인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고 네. 그냥 우리 취재한 결과 고소장을 냈다. 그리고 경찰은 뭐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틀 후에 이 여자분이 이제 좀 취하를 했어요. 네. 유상무 씨 사건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네네네. 유상무 씨는 그걸 번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네. 고소 사건이 해가지고 유상무 씨가 출두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네. 박유천 씨는 그걸 취소를 한 다음에 뭐 그대로 그냥 합의를 해버린 것처럼 됐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성폭행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죄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일 고소를 취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인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이게 죄가 되는 것을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뭐 고소를 하든 말든 간에 경찰이 그걸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성폭행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뭐 네. 본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네. 때문에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락이 법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제 강남 뭐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네. 계속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조사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매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남사에서는 이걸 인지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무슨 쪽으로 가냐면 성폭행건은 이제 이미 좀 끝났다고 보는 거고 네. 이게 이제 공익근무용은 복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맞아. 이제 지금 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그분하고의 그런 성폭행에 관한 진실이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네. 결국에는 지금 군복무 중이 공익근무요원이긴 하지만 네.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 네.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유흥 주점에 가서 뭔가 하는 게 과연 기강 복무 규정에 네. 맞는 일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거에 대한 조사구나.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박유천 씨 측 이제 소속사 측 주장은 네. 이제 이런 유명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명성을 기대서 굉장히 개인적인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악질적인 그런 이제 뭐 음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 여자분 측에서는 이제 반응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남자친구가 뭐 앞서서 뭐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취하가 되면서 일단락이 됐고 대중들이 이제 약간 실망하거나 좀 놀라는 부분은 그 박유천 씨가 굉장히 또 뭐 젠틀한 이미지를 그렇죠. 하고 네네. 굉장히 또 이 복무 중 전까지 또 좋은 작품들에서 많은 그쵸. 좋은 연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JYJ 또 멤버이긴 하니까 팬이 많았는데 네. 이제 뭔가
뭐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사실 저도 네. 예전에 이제 복무를 했지만 술 잘 먹으러 네. 다녔거든요. 네. 소주 한잔 먹는 네, 건 뭐 먹고 올릴 수는 먹을 수 있는데 있죠. 이제 한류스타 입장에서 뭔가 이제 접대부를 고용해서 이제 뭐 놀았다든지 아니면 네. 심지어 뭐 접대부하고의 뭐 좀 팬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이런 뭐 좀 관계를 만들었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또 그 거기가 뭐 주대가 뭐 1인당 뭐 60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그래요? 네. 네. 아, 진짜 뭐 이렇게 뭐 VIP 텐카페라는 그런 네.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박예천 씨 지지하던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준 그만큼 좀 스캔들이 없고 깨끗한 분이었던 때문에 그쵸, 그쵸. 더 좀 네. 놀랐던.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게 코미디 폐지. 폐지입니까? 포미니 폐지입니까? 해체. 포미니 아 폐지. 해체. 네. 동엽 씨가 아까 폐지라고 제가 아까 폐지라고 좀 놀래가지고 야 포미니 지금 폐지됐어? 워낙 그 방송생활 하시면서 폐지를 많이 겪으신 코너랑 프로그램 폐지가 너무 많았던 네. 사람이라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 네. 폐지됐다길래 깜짝 놀랐죠. 그 이제 포미닛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네. 곧 만료. 근데 보통 걸그룹의 경우에는 만료가 지금 된 건 아닌데 네. 보통 한 연말까지 정도 네. 계약을 잡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협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재계약 기간이 딱 오기 전에 디졸브를 딱 해가지고 네. 딱 새로운 계약을 딱 하게 되는데 네. 이제 5명 전 멤버하고는 재계약이 좀 힘들어졌다. 현아 일단 씨만. 뭐 현아 씨만 한 걸로 알고 있고. 큐브 측에는 현아 씨만 데리고 가겠다는 지금 얘기를. 음. 현아 씨는 사실 솔로로서 경쟁력이 좀 있는 네네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뭐 저기 뭐 가윤 씨나 뭐 전지훈 씨 있잖아요. 전지훈 씨 이런 분들은 전지훈 씨는 이제 아마 솔로 뭐 가수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가윤 씨는 지금 연기를 또 아. 시작하셔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꿈꾸는 바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활동하는 거 5명이서 활동하는 거는 네. 좀 힘들지 않겠냐. 아유. 아니면 다른 멤버들은 아직 재계약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멤버가 교체가 돼서 탈퇴하는 멤버가 있고 이제 뭐 트웬티원처럼 네. 민지 씨가 빠졌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다른 멤버를 끌어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건 없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 재계약을 뭐 전 멤버하고는 안 한다. 음. 까지는 정해진 것 같고 이후에 이 팀을 존속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발전적인 부분으로 그냥 해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일단은 멤버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좀 남은 계약 기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결론이 난 거는 5명에서 뭐 계속 뭔가 활동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걸그룹 7년차 징크스라고 해서 그쵸. 그러네요. 아까 카라도 그렇고. 네,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하면 교체가 멤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하라 씨나 뭐 그 강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4인조로 했다가 한 분이 김성희 씨라고 한 분 빠지고 두 분이 들어와서 5명이 된 거였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니코 씨 빠지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카라가 이제 해상이 됐고 네. 트웬티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지 양이 이제 또 네. 탈퇴를 했고 그래서 네. 3인조로 이제 대표를 한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포미닛 FX. FX도 지금 뭐 설리 씨는 이전에 빠졌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시카 씨가 제시카 빠지고. 빠졌고 그러니까 네. 뭔가 7년을 넘어가는 걸그룹 중에서 네. 뭔가 멤버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가는 그룹이 네. 현재로서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밖에 없어요. 부하걸. 네. 부하걸도 처음에 한번 바뀌지 않았나요? 안 바뀌었어요. 시작할 때?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멤버가 많이 바뀌었지. 멤버가 2번 어. 바뀌었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다니는데 사진을 보면 네. 멤버 교체 시즌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냥 그 정도입니까? 예뻐지신 거죠.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착각했군요. 그 옛날 사진 보면 지금 네. 얼굴하고 너무 달라서 한 2명 정도가 바뀐 줄 알아요. 멤버 교체가 있었구나. 아 근데 옛날 멤버 4명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7년인가 했더니 뭐 네. 표준 계약서의 기간이 네, 그렇죠. 7년으로 맥시멈이 있어서 7년이에요. 네, 그래서 어. 7년 징크스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요즘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 연습생 기간을 거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뭐 탁재훈 씨나 예전에 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냥 길이 지나다니다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지나다니다가 그냥 네. 너 가수하자 잡으면? 잡아가지고 어. 한 달이나 2달 녹음하고 바로 데뷔하고 막 이런 음.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막 연습 열심히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몇 년씩 한 하죠. 짧은 짧으면 네. 진짜 한 2, 3년 하고 길면 네. 한 7, 8년까지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더 간절한 부분이 있고 데뷔가 간절하니까 네. 진짜 데뷔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프로듀스 101처럼 네. 진짜 절박한 소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최대한 이 친구로부터 투자한 걸 이렇게 받으려면은 맥시멈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계약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결성된 지 7년 후면은 뭔가 이제 이 네. 기로에 서게 되는데 사실은 배우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뭐 좀 일을 하다가 잘 안 맞거나 이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 찾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비교 자유로운데 네. 이제 가수들은 7년 동안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그 회사 그대로의 소속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안에서 이제 불만이 좀 누적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면 개인 활동 네. 아니면 수익 분배 네. 뭐 아니면 그 소속사와의 그런 음악적 그런 견해 차이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어도 못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정을 쌓아놨다가 7년 차에 딱 재계약 협상 기간에서 그게 그때 터지죠. 터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해도 네. 쉽지 않은 게 뭔가 이제 걸그룹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걸그룹 멤버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네.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슈가 또 있나요? 세 번째 이슈는요. 네네. 이 확인된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인 씨가 SBS 그렇죠. 정글의 법칙 팀에서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있잖아요.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났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희 씨가 음주운전으로 네. 그 강남에서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차를 네. 몰다가 이제 그 가로등을 네. 들이받고 도주를 해가지고 뭐 조사를 받았다 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글의 법칙 촬영을 했던 게 네. 대부분 뭐 편집을 당하게 돼서 네. 그에 대해서 SBS 측이 뭐 SM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SBS 측에서는 고소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오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네. 좀 생각이 잘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출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편집되고 재미가 떨어졌다는 부분으로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네, 맞죠. 그다음에 네. 또 SM이란 또 큰 네. 기획사 네. 상대로 대형 기획사에다가 SBS가 굳이 이렇게 어. 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그렇죠. 뭐 정의든 아니든 간에 이런 기획사와 방송사의 관계에 있어서 네.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SM 가수 섭외를 어떻게 또 SBS가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죠. 현재로서 좀 확률이 떨어진다. 네.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키워드가 나와서 말인데 네. 최근에 진짜 음주운전 때문에 뭐 윤재문 씨도 있었고 배우 이창명 윤재문 씨도 씨도 있었고 있었고. 이창명 씨도 있었고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네. 네. 서울시에서 경찰서에서 이제 예고를 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하루에 걸린 게 500건인가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술 음주운전에 드시고 대해서 운전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진짜 네. 그렇게 음주운전 기사 같은 거 터지면은 아 연예인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 네. 대리비가 아까워서 안 하나? 네. 라는 생각도 막 그 댓글을 보면은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매니저가 있던지 주변 사람들이 네. 챙겨줬던데 안 챙겼나? 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또 누군가 그런 의혹도 제시하시더라고요. 어. 보통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좀 대리 기사를 안 부르는 이유는 뭐 네. 이렇게 보통 여자가 동반해 있거나 뭐 이랬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서 안 부르는 거지 네. 뭐 그렇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저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왜 정말 대리를 안 부르시는 걸까? 왜 안 그러니까 부르시는 제가 일종의 걸까? 얘기했잖아요. 네.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일종의 허세, 아니라. 허세. 아니 근데 네. 그 음주 측정을 해보면 만취예요 거의. 네. 원래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안 취했다 절대 그래요. 취했다고 얘기 안 해요. 뭐 한 자기가. 잔 먹고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게 아니야. 10잔을 먹어도 지금 내 몸 상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위험해요. 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좀 과도하게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술 취하고 나면은 본인의 상태에서 되게 너그러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만난 술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일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진짜 본인이 안 취했다고 하는 분 치고 안 취한 분은 못 봤거든요. 없어. 안 취했다 네. 생각하고 저는 음주운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 다른 연예인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식이고 네. 이제 아까 뭐 댓글에 뭐 돈이 없어서 돈 아까워서 네. 하는 거는 저쪽이고 오빠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술도 안 먹습니다. 대리비가 10,000원을 쓰기 싫어서 그냥 술자리 가가지고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아 대리. 그냥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지금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웃음이 터졌어요. 아 왜요 왜? 네. 아 저는 실제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술도 잘 못 먹는 데다가 불쌍하고. 괜히 한두 잔만 네, 먹어도 저는 술을 대리를 잘못 불러야 먹는 걸 되니까. 맞아요. 네. 술을 잘 못 먹으니까 한두 잔만 먹어도 네. 얼굴이 빨개져 술이 취하니까 괜히 한두 잔 먹고 대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먹고 그때 뭐 좀 사담이긴 하지만 네. 왕배 씨하고 술 먹을 때 그
고량주 먹기 싫은 너무 거. 힘들어하더라고요. 와 먹기 싫은데 자꾸 목을 잡고 넣으니까 안 먹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엽 씨가 술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네.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술 너무 먹기 술 싫어요. 싫어하는구나. 그래 싫어하는데 다 잘 마시더라고요. 네. 뭘 잘 먹어요. 연태고량주를 그날 가서 온몸이 벌게가지고 연태고량주를 정말 고통스럽게 먹더라고요. 나 사약이 더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사약을 먹을 걸 차라리 힘들었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맞고요. 뭐 안일하게 나는 이제 괜찮겠지. 술 드실 아닙니다. 거면 아예 네. 차를 안 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좋은 제일 맞습니다. 제일 좋은 네.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드시면서 키를 잡기 전에 이제 네. 가족 한 번만 얼굴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런 일을 못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일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쌓아올렸던 고민들 이런 네. 것들 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데 네. 사실은 그걸 또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긴 합니다. 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말고 네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네. 뭐 잠깐 쉬었죠, 저희가. 새로운 저희 네. 이태영 씨 앉아 계시네요. 원래 1부, 2부 뭐 드레스 바꿔 입듯이 참 헤어를 한번 바꿔봤어요. 또 이태영이네. 또 이태영. 이태영. 새로운 이태영. 네. 또 오해요.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정말. 진짜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그것도 그렇고 TVN에서 네네.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TVN에서 그 10월달에 자체 시상식을 이번에 처음 한다고 해요.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10주년 네.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만일 이 TVN 그 고위층이라면 네.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될지 진짜 일단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응팔 아니겠습니까? 응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응팔. 일단 드라마가 되게 많았잖아요. 좋은 게 시그널도 그쵸. 있었고 네, 맞습니다. 맞아. 지금 또우영도 있고 명품 또 형도 드라마가 있고 다 굉장히 뭐 많죠. 그리고 그 시인트도 있고 그쵸 친.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왔지만 네. 그래도 TVN에서 드라마 성공은 응답 시리즈다. 확실히 아재 감성이 있네. 근데 원래 상은요 또 네. 최근에 핫한 것들이 또 받아요 받기는. 그래요? 네. 그럼 그럼요. 뉴스 봐야죠. 10월 때까지는. 그럼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기세라면 또 오해영도 되게 강력하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 태영 씨가 네네네. 정주행을 어젯밤에 몇 시간 나갔어요? 지금 눈이 굉장히 캥해요. 일단 그러면 그 이제 감성이 이제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테니까 네, 어떠셨어요? 7회까지 정주행한 소감이. 네. 일단 제가 네. 요새 왜 그 또 삼순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삼순이. 또 삼순이라든지 내 이름은 오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이름은 오해영. 네,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네, 그쵸, 있던데 그쵸. 보니까 확실히 약간 되게 기시감이라든지 떠오르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단 오해영 씨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 같은 시대에 전혜민 살고 씨. 있는 네. 전혜민 씨한테 공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해영. 그냥 오해영. 헷갈리니까 그럼 그냥 오해영과 이쁜 오해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냥 오해영인 그 서현진 씨한테 같은 나이대, 같은 시대 여성으로서 공감대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정도. 네. 네. 제가 또 오해영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TV 보면서 네네. 슬쩍슬쩍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번 주제를 한다고 하길래 네네.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와이프가 열심히 보시지 않나요? 네,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희 와이프도 열심히 봐요. 또 오해영 보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오빠 그런 거예요. 음. 아니 재밌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네. 근데 되게 디테일한 오. 현실성을 찝어준다 이거예요. 우리 와이프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엽 씨 와이프.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공감이 온대요. 막 높은 굽을 신고 가다가 그래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되니까 뭐 낮은 굽을 신겠다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멘트들과 그 내용이 봤을 때 진짜 저런 일이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드라마일 때까지 한국에서 봤던 드라마들은 대기업 재벌 이세랑 신데렐라처럼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막장으로만 갔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드라마 인기를 수치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시청률이 8%. 8 정도 나오죠. 네. 근데 이 시간대에 방송하는 지상파 드라마가 몇 개 있거든요. 네. 몬스터나 네.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몬스터가 10 정도, 네, 9, 10 정도인데 나오네. 네. 오영이 8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러니까 네.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네. 곱하기 3이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상파 시청률 그러니까 케이블 시청률은 곱하기 10을 해봐. 곱하기 10. 곱하기 몇 10을 번을 해야 주니까. 지상파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네. 1%가 나오면 네. 지상파 10% 10%를 보는 거고 네. 2%가 나오면 20%를 보는 거다 네.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다 깨졌죠 지금은. 사실 그럼 이게 수치로 따지면 또영은 80%, 80%. 네, 시청률에 대한 거의 뭐 모래시계에 넘어가는 네. 시청률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이블이 그런 시청층이 좀 좁고 좀 네. 전송 영역이 좁다는 한계에 불구하고 네. 지상파와 필적하는 시청률을 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TVN 오라드라마 중에서는 최고 기록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미 16회까지 원래 이제 준비를 했다가 2회 연장이 최근 됐고 네. 그리고 이미 드라마 끝나지도 않았지만 네. 푸켓으로 떠난답니다. 또. 벌써? 네, 포상효가 포상효가. 이미 결정됐어요. 아유 응팔 이후에 또 푸켓이군요. 그럼요. 저는요 이 주인공 때 우리 서현진 씨. 서현진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서현진 씨를 어떻게 저렇게 연기 잘하고 네. 저렇게 톡톡 튀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쳐나왔을까? 그 서현진 씨는 사실 뭐 다들 유명하시피 SM의 걸그룹 네. 밀크 출신이죠. 네. 2001년도에 이제 문희준 씨가 프로듀싱했던 그 밀크 출신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굉장히 당시에는 SM에서 제2의 SES를 만들겠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ES와 소녀시대 중간쯤에 있는 네. 그런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유명한 또 분이 또 거기죠. 저기 박희본 씨. 네, 박희본 씨 최근에 결혼하신. 오. 박희본 씨도 거기 출신이고 네. 그런 걸그룹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2004년부터인가 이제 연기를 2006년부터 이제 보통 이제 연기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10년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로 네. 그 전까지는 악역이었어요. 뭐 신들의 만찬, 네. 뭐 오자랑이 간다, 불의 여신 정의, 수백향 이런 데서는 되게 막 표독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네. 로코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최근에 네, 삼총사에서 약간 착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합시다가 윤두준 씨하고 거기서, 예. 거기서 백수지 역할을 했는데 네. 거기서 처음으로 뭔가 생활 연기. 그래서 로콜은 어떻게 따지보면 2작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뭔가 잘 2작품 만에 네. 진짜 발군의 그런 네. 연기력 성장을 이뤘어요. 저는 2006년 그 작품부터 꾸준히 봤거든요. 신들의 만찬부터 서현진 씨 네. 꾸준히 봤는데 네. 이번에 정말 너무 어떻게 볼게 오빠 얘기처럼 운 때도 너무 좋았고 했던 게 식사를 합시다로서 많이 보였고 TVN에서 네. 이번에 완전히 포텐이 터진 건데 네. 이 두 작품 다 누군가 안 한다고 거부해서 돌고 돌아서 아 그런 자기 거였어요? 역할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태영? 이태영 너 안 한 그렇다고 거야?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저희가 알았어? 안 할 리가 있나요? 근데 그래서 역시 자기 자리는 자기 거는 따로 다 있구나. 임자가 있구나. 자기 자리 딱 찾고 이렇게 팡 터진 거 보니까 네. 너무 뭐 기분 좋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유명한 있는 게 이제 거예요. 네. 1순위가 김어중 씨한테 갔대요. 김하중 씨 네. 느낌은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 김어중 씨 했다가 약간 네. 뭐 지금 드라마 더킹이나 또 원티드 영화 지금 또 더킹하고 있죠. 영화 네. 더킹이죠. 영화 더킹하고 드라마 원티드 뭐 이런 거 네. 얽혀서 고사를 했고 2순위가 최강희 씨였대요. 누구요? 최강희 씨. 최강희 씨. 최강희 씨? 네. 그러니까 김현정 씨나 최강희 씨는 둘 다 이 오영의 극중 나이 32보다 올라가는 네네네.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다 고사를 하면서 3순위로 왔던 게 이제 서현진 씨였어요? 씨였고 그리고 서현진 씨가 그 전에 이제 식사를 합시다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식사를 합시다 이 감독님하고 또 오영 감독님하고 좀 알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캐스팅에 난항을 겪고 있던 이 또오영 감독님이 네. 이게 본인이 이제 CP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제 그 식사를 합시다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서현진 씨 어떤 배우냐 했더니 그냥 말이 필요 없다. 믿고 써라. 내가 추천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서현진 씨가 거의 진짜 막바지에 합류를 해서 네. 거의 이제 촬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식사를 합시다 분위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뭔가 이제 감정 연기가 시작되면서 네. 본인 색깔을 만들게 되는데 인기 요인 정말 첫 번째 아까 지금 네. 얘기하신 것처럼 배우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쟁쟁한 뭐 스태진들, 제작진들도 있지만 네네. 서현진 씨 그리고 또 에릭 씨. 에릭 씨가 계시잖아요. 또 에릭 씨가 완전 로코 킹이에요. 말하자면 그 연애의 발견인가요? 그쵸, KBS에서 했던 네. 정유미 씨랑 했던 연애의 발견에서 로코 킹으로 네. 뭐 그 전에도 일단 불새였나요? 불새 불새로 예전에 한번 편한 냄새 안 나요? 불새. 불새 불새.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은주 씨랑. 그쵸 그쵸. 네. 그때 예전에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 작품이 네. 있었다면 군대 네. 다녀온 후로 연애의 발견으로 로코 네. 킹으로 올라섰는데 이번에도 왜 에릭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매력에 정말. 와이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이 또오영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네. 뭐 이제 와이프도 말씀하셨지만 네. 되게 다 공감 가는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마다 다 연민의 정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 네. 그 얘기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오. 뭐라고 해줬냐면 네. 이 박도경, 그러니까 에릭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동정심으로 여자를 만나는 그런 결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서현진 씨는 너무 질투가 많고 셈이 많다. 피해의식 약간.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예쁜 오해영은 너무 가식적이고 그다음에 그 박도경 누나인 박수경 씨, 네. 그 예지원 씨는 예지원 씨랑. 주사가 심하고 그다음에 진상의 역할로 나오는 김지석 씨는 너무 말이 해프고 뭐 이런 다 결점들이 다 있어서 네. 뭔가 로코에 보면
완벽한 좀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자 주인공이 약간 좀 그 허당이라면 남자 주인공이 되게 완벽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되게 허당이라면 여자 주인공이 완벽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로맨스는 뭔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얽혀가지고 아 그래 우리 사는 게 뭐 특별하겠냐 우리도 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네. 서로 채워주면서 산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너무 좋다고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지만 제 와이프도 한 얘기가 네. 공감이 간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공감이란 건 공감은 뭐냐면 가 그냥 이렇게. 너무 완벽하면 공감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씩 다 허술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맞아요. 그리고 감정이 내 나죠. 주변에 저런 분들 살 것 같고 왠지. 네. 거기 어떤 장치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뭐 데자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예지력이 있는 네. 에릭 씨가 이제 예지력이 있는 거. 에릭 씨에게 예지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약간 판타지스러운 네. 그런 효과가 있고 네. 거기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오해영 씨가 이사를 독립을 나오면서 그 에릭 씨의 옆집으로 창고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창고방으로 오면서 문 하나를 놓고 둘이 살아요. 근데 그 문이 뭐라고 그 들락날락거리는 그 문을 넘을 때마다 그냥 심장이 그냥 쿵 하고 쿵 하고 넘어지는 거야. 이게 와, 지금 저 장치 너무 좋다. 야, 이 노처녀의 마음이. 뭔 소리야? 우리 유부남들은 그런 아니 뭐 들락날락 하든 말든. 아니 에릭 씨가 문 팍 열고 나올 때마다 저희는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저희는 문 열고 왔다 갔다 해도 간이 힘도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앵글 자체가 그냥 네. 그걸 문을 뭐 정면을 보여주거나 이랬으면 좀 아닌데 그 옆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벽이 딱 보이면서 네. 그냥 오해영이 딱 넘어갈 때 에릭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걸 느낌을 딱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캐스팅에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또 오해영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배우들이 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 에릭도 그렇고요. 에릭이 지금 신화 네.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서현진 씨 밀크 출신. 네. 허정민 전혜빈 씨도 전혜빈 씨도 예전에 러브, 러브. 네, 러브라는 맞아요. 팀 출신. 그다음에 거기 네. 동생으로 나오는 허영지 씨, 허영지. 이름 허영지 씨 바뀌었구나. 카라. 네. 그 머리 빨갛게 하고 네네네네.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맞습니다. 네. 카라 출신의 허영지 씨.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동생, 남동생. 지- 훈이, 박훈. 네. 박훈. 그분도 허정민 씨라고 네. 옛날에 문차일드 멤버였어요. 그쵸. 문찰드 네. 멤버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진상이로 나오는 김지석 씨도 예전에 레오라는 팀에 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레오. 사진을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하다가 네. 찾아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웃기다. 웃겨요. 진짜 웃겨요. 닮았네요. 닮은 본인. 어머나. 본인이 레오라. 잘생겼다, 당시 역시. 이름이 김보석이었대요. 본명 김보석이. 보석. 그렇죠. 네. 5대5 다멜머리 래퍼였네요, 심지어. 네. 레오라는 팀에서. 레오. 어떻게 보면 재밌네. 이 인기를 이끌고 있는 멤버들 다 아이돌 출신이란 한 드라마에 이렇게 5개, 6개 아이돌 네. 그룹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우리가 예전에 응팔에서 네. 그 동네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듯이 그런 거 찾듯이. 저희는 네네. 되게 흥이 많은 네. 가수 출신이었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네. 오해영 안 본 눈 삽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안 본 눈? 오해영을 안 본 눈을 삽니다. 왜냐하면 무슨 오해영을 뜻이에요? 본 입장에서는 네.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이제 설렘을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설렘을 와, 저 사람은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러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8회부터 보시겠지만 8회부터 불 붙기 시작하거든요. 또 지금 가자마자 또 이 유명한 그 벽 키스신과 그 네. 조개구이 키스신.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태영 씨한테 굉장히 좀 지금 계속 아까부터 조개구이 키스신 듣고 나서 조개구이 키스신 뭘까? 조개를 맛조개 같은 거를 조개를 이제 네. 구워 먹다가 저는 뜨거운 조개를 입에 물고 이렇게. 그러는 줄 알고 그 상상했습니다. 키스. 네, 사탕키스. 조개를 왜 입에 넣었다 껍질. 끝나자마자 제가 가가지고 다시 달려야겠네요. 네. 태영 씨 재밌게 보시고 그러면 예. 자 여기서 또 오해영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약간 오해영에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네. 그런 한 말씀 약간 시청을 좀 고전 한 말씀 할까요? 그럼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또 오해영 제가 보진 못했지만 얘기만 들어도 정말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고. 와이프하고 아마 좀 이렇게 공감대가 많아져서 또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한번 있을 보고 좀 배울 거 배우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오해영에 나왔던 우리 출연자들의 새로운 작품을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현진 씨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날지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코 최고의 여배우로 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지금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되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해영이 울면 같이 온다. 그 저도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대사가 있어요. 뭐요? 중간쯤에 그 오해영이 울면서 나는 아직도 내가 애틋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래요 하면서 막 울 때가 있거든요. 저 거기에 되게 많이 생각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네, 자신이 되게 애틋하고 내가 아직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에 저도 약간 되게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이태우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힐링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좀 보면서 힐링 받고 또 다 같이 힘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태영 씨 응원합니다 제가. 디스는 하지 마요. 디스는 절대 안 하죠. 네, 일단 저는 뭐 14회까지를 계속 본 입장에서 뭐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마무리에서 제작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뭔가 서현진 씨와 에릭 씨의 관계가 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이재윤 씨가 약간 포기하는 느낌으로 지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좀 마지막에 반전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예지원 씨와 또 이 김지석 씨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뭐 태영 씨 보셔야겠지만 이미 약간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야 약간 미묘한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또 재미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 남은 2주 남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2주 가는 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 벌써 아쉬워요. 그래서 좀 남은 4회 방송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좋죠. 맥주 한잔 탁 마시면서 그 드라마 딱 보는 그 재미. 맞습니다. 드라마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저희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또 바카수다입니다. 여러분들 바카수다는 또 옵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